가결이냐 부결이냐에 대해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떤 누구도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솔직히 부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권력을 이용해서 어떤 위압을 활용해서 의원들의 소신 있는 투표를 방해하려고 하는 것. 이건 권력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표당 속에는 친박 비박 다 나섰는데 이게 속사정은 좀 복잡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자 뭐 이렇게 일종의 대결에서 밀리지 않으려는 한 모습을 보이고는 있는데 이게 그렇게 좀 속사정은 복잡한 것 같아요. 아주 복잡하죠. 친박과 비박의 지금 상태는 정말 보이지 않는 칼날 위에 두 쪽이 다 서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내일 가결이 되든지 부결되든지 그의 상태에 따라서 양 진영 자체가 파열음을 일으키는 소지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200표 간신히 가결이 됐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 여기에 동조한 사람들이 얼마 되지 않았다. 그래서 맞아요. 친박이 예. 당에 계속 존속할 수 있는 그런 명분도 될 수도 있던 분들이고 예. 그 상대 쪽의 비박 진영은 오히려 뭐 탈당이라든가 이런 위기까지도 예. 고려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200표를 훨씬 넘는 그 많은 표로 이겼다. 가결이 됐다. 이렇게 가정한다 그러면은 친박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패족이나 멸족 그런 위기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이 탄핵안은 정치적 질서 그리고 정치 헤게모니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판이 바로 내일이기 때문에 새누리당으로서는 뭐 아주 촉각이 예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예. 저는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 새누리당 비박계는 간단해요. 이게 부결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그 이제 그 예. 적극적으로 나서는 분들은 다 이제 가로 갈 것 같은데 문제는 중간에 있는 친박계 입장에서는 예. 이게 그러니까 가결이 기정사실화 지금 돼 있는 것처럼 돼 있어서 기정사실화 돼 있어서 가결이 그러면은 된다라고 하면 내가 여기서 가를 찍어서 표수를 많이 늘려주면 괜히 야당 도와주는 일이 아닌가. 이거 뭐 대통령 지키기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나 하나쯤은 그러면 부로 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표도 제법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치면은 이게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친박계의 고민이 굉장히 깊을 것 같다. 예. 그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인증샷이라도 갖고 지역 구민들한테 아니에요, 저는 이 가했어요,라고 쓰기 위해서라면 가로 다 갈 거는 같은데. 만약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 인증샷 붐이 아니라고 하면은 저는 이런 분들이 부로 갈 가능성도 제법 있다고 생각하는데 변수로 생긴 게 지금 인증샷이에요. 그래서 그 인증샷 때문에 외려 좀 가쪽이 외려 더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 근데 저는 지금 탄핵이 가결될 걸 대부분 예상하고 있잖아요. 특히 비박까지 합세했으니까. 그런데 그 인증샷을 찍는 게 이제 뭐 순수하게 내가 나중에 역사에 한 기록을 남겨 찍느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떤 나중에 진짜 부결됐을 때 나는 찬성했다 그걸 보이게 찍는 거라면은 이 지금 야당도 있죠. 결코 안심만 하고 있지 않다는 반증이 되지 않느냐. 이게 이정현 대표 말대로 결과를 모른다. 그러니까 이게 내일 어떻게 될지를 모른다 이런 생각에서 어떤 상대방을 압박하기 위해서 인증샷을 찍는다면은 근데 지역구를 의식해서 찍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지역구 주민들. 모든 투표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고. 지난번 총선 결과가 그렇게 여소야대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내일 전 알았는데. 역시 신일 교수님이십니다. 아, 그래서 저는 내일은 결국은 뭐 탄핵 문제도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부결은 그 전략적 투표를 할 수 없다. 부결에 대한. 왜냐하면 만약에 부결이 되면 야당은 그야말로 의원직 총사퇴를 했는데 그 국회의장이 그걸 받아들이지 안 받아들일지 요직행위로 끝날지는 모르겠으나 사실상 야당으로서 국회의 존립근거가 전혀 없어지고 따라서 현재 유력주자라고 하는 대선주자들조차도 정치적 타격을 아주 심하게 내상을 입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로 비박도 새누리당 내에서 발붙일 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전략적 부결을 고려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다. 다만 가결될 때 제가 볼 때는 만약에 210표에서 20표 정도의 근소한 차로 가게 된다면 그 내에는 새누리당 내 비박은 탈당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더 이상 그 당내에 남아있기 어려울 텐데 만약에 250표 이상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이 된다고 한다면 당내에서 비박 입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그 친박 입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비박은 탈당하지 않고 새누리당 내에서 당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위한 당권 예. 투쟁에 나설 것이다. 그래서 저는 230표, 20표가 새누리당의 탈당이냐 아니냐를 가름하는 시금석이 되지 않겠냐. 그렇게 좀 분석해 볼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이정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부결이 되더라도 대통령은 4월에 퇴진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아마 이거를 통해 가지고 나름대로 표 단축을 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인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사실 또 다른 변수가 있긴 있습니다. 바로 새누리당 비박계가 세월호 7시간을 탄핵 사유에서 삭제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야당과 막판까지 신경전을 벌였는데요. 먼저 관련 영상부터 직접 한번 보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세월호 부분은 탄핵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야당 측에게 이것을 빼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탄핵 가결률을 높이는 기술이기 때문에 세월호 7시간 문제에 따라서 상당한 변동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로 수정 협상도 없고 그런 수정할 용의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겠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게 중요한? 그러니까 왜 이게 이 세월호 7시간이 들어가면 변동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 왜 그런 거죠? 세월호 7시간이 탄핵 사유에 들어가야 된다, 그렇지 말아야 된다. 이 논쟁은 상당히 중요한 논쟁입니다. 예. 왜냐하면 역사성 때문입니다. 첫째. 예. 그 역사성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은 세월호에 대한 7시간이 탄핵한 사유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탄핵이 가결될 경우, 그리고 현재 재판소에 들어서 이 탄핵이 성사가 될 경우, 예. 이 세월호에 대한 책임 자체는 온전히 새누리당이 져야 되고 박근혜 정부가 져야 되는 그런 예. 상황이죠. 책임에 대한 증가 자체가. 그러니까 그 역사에 완전히 기록이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은 두고 집권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의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예. 상황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 두 번째는 김무성 대표도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이 탄핵 가결률을 높이는 수 있는, 만약에 빼주면 가결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좋은 것이 된다는 것이, 그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갖고 있는 부담이 크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민간의 책임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책임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온전히 이것을 새누리당과 집권 여당의 책임이다라고 본다는 것은 탄핵 사유에 적절치 않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좀 빼주는 것이 가결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 보는 것이죠. 저는 이 세월호 7시간 예. 이걸 안 하더라도 탄핵 사유는 지금 충분합니다. 지금 그 검찰 공소장이라든가 모든 걸. 근데 왜 굳이 세월호 7시간을 넣어서, 왜냐하면 탄핵이라는 건 위헌 위법적인 행위를 했을 때 탄핵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세월호 7시간에 대통령이 머리를 올린 거, 이런 거 부분은 도덕적인 문제거든, 어떻게 보면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머리를 올린 게 이게 무슨 법적으로 위반되고 뭐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야당이 굳이 이걸 넣은 건 어떤 상징적인 의미 때문에 그러는데, 근데 탄핵이라는 건 헌법적인 절차입니다. 여기서는 법적으로 가는 게 맞고, 지금 이상희 교수님 말대로 역사적 의미가 있다는데, 그러면요, 제 생각에는 이걸 하는 국정조사라든가 예. 아니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라든가 여기서 밝히면 되는 거지, 이걸 굳이 탄핵 사유에 넣을 필요가 있느냐. 오히려 이게 탄핵 사유에 넣어가지고 예. 그 헌법재판소에 갈 경우에 예. 이거 지금 세월호 7시간 밝히는 거 상당히 시간 근데- 걸리는 일입니다. 예. 그래, 그거 가지고 시간을 끌면은 그 야당으로서 탄핵이 빨리 끝나길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행상책임이라는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법률 전문가도 계십니다만은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그럼 왜 세월호 7시간 부분을 예. 굳이 야당에서 저렇게 넣느냐, 이런 것들은 다분히 의외로는 의식한 면도 있겠죠. 그러나 그 방금 말씀드린 행상 책임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추미애 대표와 김무성 전 대표가 만나서 그게 메모에 그 행상 책임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것이 오독이 돼서 형사 책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법률적으로 행상 책임이라는 분명히 있거든요. 뭐 제도가 된 용어는 아닙니다만은 그 행상 책임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직분에 있어서, 그 직무에 있어서 이 사람이 얼마만큼 도덕적 책임을 다 했느냐 하지 못했느냐, 예.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예. 것인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수님 독일에서 유학을 하셨습니다만은 독일 같은 경우 이게 법률적으로 완전히 포함이 돼서 지도자라든가 그 조직 리더가 과연 이 직분에 얼마만큼 충실했느냐, 이 부분이 법률적 잣대로 작용이 된단 말이죠. 예. 즉 다시 말씀을 드려서 뭔 말이냐 그러면은 지금 탄핵 심판이 현재 재판소로 넘어가게 되면은 형사상에 대한 문제도 따지게 되겠지만, 결국 행상 책임이라는 그 메모가 추미애 대표가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말을 직접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국 예. 세월의 7시간에 대한 부분, 이 형사에 대한 책임보다는 예. 대통령으로서 직무의 도덕적 책임을 다했느냐, 아하.
그 역할을 다했냐 이 부분이 예. 위헌적 소송의 헌재 재판에 있어서 탄핵 심판에 중요한 잣대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아마 염두에 두지 않겠나. 그러니까 최순실 국정농단의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대통령의 그 세월호 7시간 그 미스테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걸 관심을 갖는 이유는 이 세월호 유가족만의 문제도 아니고 대통령의 사생활을 들여다보고 싶은 것도 아니고 애초에 대통령의 그 상케이 신문에서 남녀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구판을 벌였다, 아니다, 성형수술의 의혹이 있다, 약물에 의한 중독이다, 결국은 올림머리 사건까지 이것이 계속적으로 그 설이 설을 꼬리를 물고 있죠. 했던 이유는 대통령의 은밀한 사생활을 들어보려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재난의 위기에 닥쳤을 때 국정의 컨트롤 타워로서 국가의 최고 원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예. 대한 국가는 도대체 위기 상황에서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규명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라고 그 야당은 주장하는 거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그러니까 세월호 7시간이 대통령의 무능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게 탄핵 소추 발의안에 들어감으로 해가지고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그 수백 명의 아이들을 박근혜 대통령이 죽였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그게 그 단적으로 표현을 하면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이거를 받아들이기가 이게 소추 발의안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껄끄럽고 부담스러운 거죠.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그런 거예요. 정치적으로 이렇게 해석될 수 있다 이런 뭐, 거죠. 예. 근데 뭐 그거 이제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직무유기에 의해서 사실 뭐 예를 들면 그렇게 됐다 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텐데 이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표가 좀 많이 변할까요? 예? 어떻게 보세요? 저는 어느 정도 영향을 있다 봅니다. 예, 지금 영향은 언론 보도에 있다. 따르면은 예. 새누리당 비주류 의원의 35명 정도 예. 중에서 한 5명 정도가 만약에 세월호 7시간이 탄핵 사유에 예.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에 저는 찬성하지 않겠다 아하. 이런 의견을 이제 밝히고 있는 것을 보면은 좀 여기에 일정 영향은 충분히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 세월호 7시간이 제가 법적인 문제는 아니라 그랬는데 야당이 계속 이걸 갖다 강력하게 해가지고 마지막까지 집어넣지 않습니까? 이러면 진짜 중도에 있는 사람들로서는 야당의 공격이 좀 과하다고 느낄 수가 있죠. 그 지금 궁지에 몰린 쥐를 갖다가 완전히 죽이겠다 이런 취지 아니냐라고 하지만 생각하죠. 야당의 입장에서 볼 때는 촛불 민심을 무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 지금 현재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 많은 논란 와중 속에서 예. 대통령의 올림머리까지 논란이 된 그 현안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해명되지 못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단순하게 이 문제가 야당이 정치 공세적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알겠습니다. 친박은 곤란할 수 있겠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예. 그 평가에 대한 예. 문제이기 때문에 하지만 비박은 이 문제에 대해서 예. 냉담하게 그 거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는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저는 이 문제가 소추 발의안에 들어가서 헌재로 가면은 예.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아마 굉장히 치열하게 다툴 거예요. 이게 그렇다 그러면은 이게 직무상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점이 있느냐를 가지고 치열하게 다투면 그만큼 늦어진다는 거죠 결정이. 저는 그런 면에서 실리가 있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 7시간이 포함이 된 상태로 국회 분위기 보고가 됐고 이제 내일이면 이제 조금 있으면 24시간도 안 남았습니다. 투표에 이르게 됩니다.